코드를 짜다 보면 말이죠. 이거 정말 모든 상황에서 안 터지고 잘 돌아갈까? 이런 불안감 다들 느껴보셨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오류 처리는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오늘은 모던 C++의 강력한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코드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요새로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 거예요. 먼저 코드가 대체 왜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전통적인 해법이죠. 트라이 캐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C++의 17의 std 옵셔널, 그리고 가장 최신 기술인 C++23의 std expected까지 훨씬 더 세련된 도구들을 차례대로 만나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코드는 왜 실패하는가?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평범한 코드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뢰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 위험이 대체 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질문. 내 코드는 정말 안전할까?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세요. 대부분의 버그는 바로 이 질문에 에이 설마 하고 안일하게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거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코드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컴파일은 아주 잘 돼요.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말이죠. 만약 저기 보이는 나눗셈에서 분모가 0이 들어오거나 배열의 인덱스가 범위를 확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프로그램은 그냥 그 자리에서 떠져버립니다. 이건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거죠. 아니 그럼 예외 처리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엔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반환값으로 특정 오류 코드를 약속해서 사용했죠. 그런데 이 방식은요, 정상적인 결과값이랑 오류 코드가 막 뒤섞여서 코드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고요. 또 코드를 호출하는 쪽에서 깜빡하고 오류 사변을 빼먹으면 버그가 그대로 숨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C++에 등장한 게 바로 이 트라이 캐치입니다. C++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강력한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죠. 이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사용하는 우리 도구함의 중장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먼저 트라이 블록으로 위험할 수 있는 코드를 일단 감싸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뻥 터지면 throw 키워드로 문제 생겼다 하고 예외 신호를 휙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하던 일을 전부 멈추고 곧장 캐치 블록으로 점프해서 던져진 그 예외를 낚아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 시도, 투척, 포획의 흐름, 이게 바로 예외 처리의 핵심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트라이 블록으로 위험한 코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캐치 블록으로 std runtime error 같은 특정 종류의 예외를 딱 잡아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걸 막는 것. 이게 바로 트라이 캐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하나의 트라이 블럭에 여러 종류의 예외를 처리하려고 캐치 블럭을 여러 개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캐치, 뭔지도 모르는 예외까지 몽땅 다 잡아내는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예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써야 합니다. 자, 이제 모던 C++의 세계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오류가 다 프로그램이 멈출 만큼 심각한 예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냥 값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현대적이고 아주 우아한 해법이 바로 std 옵셔널입니다. std 옵셔널은 C++ 17부터 들어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를 표현하는 타입이에요.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는 도구인 거죠. 이 둘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에는 실패하면 -1이나 널처럼 서로 약속한 매직 넘버를 반환했잖아요. 근데 이건 호출하는 사람이 실수하기 딱 좋았죠. 하지만 std 옵셔널을 쓰면 반환 타입 자체에 이거 값 없을 수도 있어 라는 정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니까 코드가 훨씬 더 안전하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값이 없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 대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럴 때를 위해 C++23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아주 강력한 도구 std expected가 있습니다. 이 std expected는요.
말 그대로 성공했을 때의 기대값이랑 실패했을 때의 오류 객체, 이 둘 중 하나를 담는 아주 똑똑한 녀석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외를 던지는 비싼 비용 없이 성공 결과와 상세한 실패 정보를 아주 깔끔하게 함께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이 함수선 한번 좀 보세요. read 파일이라는 함수는 성공하면 파일 데이터를 주고 실패하면 파일 에러를 줄 거야 라고 타입 자체가 그냥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드가 곧 문서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 함수를 쓰는 사람은 이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이 도구들을 대체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마치 장인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장을 고르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실용 가이드를 지금부터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표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시스템 장애처럼 정말 예외적이고 복구가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 exception을 쓰세요. 둘째, 값이 없는 게 오류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결과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럴 땐 STD 옵셔널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가 가능하고 실패했을 때 그 이유까지 알아야 한다? 그럼 무조건 STD expecte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핵심 원칙만 딱 짚어드릴게요. 예외는 절대 남용하지 마시고요. STD 옵셔널과 STD expecte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RII 패턴으로 리소스가 새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코드를 만드는 모던 C++의 오류 처리 철학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부터 최신 기술까지 다양한 오류 처리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에서 마주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 과연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지켜내시겠습니까?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전문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